자영업자 소멸이라 장사 갈수록 힘드네.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 건수입니다. 2024년 1월에서 7월까지 7,338건입니다. 전년 대비하면 5.7% 늘어난 수준입니다. 지난 4년간 91.6% 6,404건이 12,270건이 되면서 5,866건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진짜로 많이 소멸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더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영업자들은요 고용보험을 다 가입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영업자인데 저는 고용보험 가입 안 했거든요.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자영업자는요 쉽게 말하면 좀 나은 자영업자예요. 상황이 좋은 자영업자예요. 그런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데 그런 좀 나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줄줄이 소멸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좀 나은 자영업자, 상황이 좋은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소멸돼 가면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야, 진짜 심각하다는 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예, 상황이 좋은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상황이 나쁜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이 아니라 무더기 폐업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지금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전년 대비 5.7%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심각하죠. 제가 나쁜 지표만 골라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좋은 지표가 있으면 좋은 지표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지표가 없어요. 나와야지 좋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죠. 경제라는 걸 억지로 말도 안 되는 지표를 끄집어내서 제가 이게 좋은 지표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지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가장 정론직필에 해당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폐업이 장난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폐업의 어떤 유형을 보면 솔직히 좀 무서워요. 기본적으로는 폐업이 대부분입니다. 폐업이 43% 3,368건을 차지하고요. 예, 연속 체납이 있습니다. 연속 체납 1,805건입니다. 적지 않죠. 이것도 사실상 고용보험 낼 돈이 없을 정도면 거기도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폐업의 어떤 끝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지 신청 16.8% 1,313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을 내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해지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기타 다른 사유들도 많습니다. 1,352건이나 되지만 핵심적인 것은요. 경영 상태가 어렵다. 장사하기 어렵다. 장사가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영업 창업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직까지 물가에 적응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 자영업자 수가 7개월 연속 감소할 정도고 자영업자 폐업해서 소멸되는 것이 2년 전 대비해 보면 74%가 늘어났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아직까지 현장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빚갚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올 1분기 기준으로 보면 1,055조 9천억 원이나 되잖아요. 빚이라도 갚으면 다행이죠. 빚을 못 갚고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는 자영업자들도 아직까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자영업자분들이 힘을 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아직은 힘들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거 벗어나려면 시간이 아직도 많이 걸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중국발 현금 살포. 시장은 난리 났다. 여러분, 중국이 은행의 취급 준비율도 내리고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 1년 만기 신규 대출도 내리고 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내리고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푼다고 하니까요. 중국의 주식시장에서 뭐 4%까지 올라가면서 급등했잖아요. 지금 그 여파가 유럽으로도 미쳤고요. 그리고 그 여파가 미국으로도 미쳤습니다. 실제 유럽도 말입니다. 시장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판에서 지금 유럽이 올라갔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거든요. 프랑스는 1.28%가 올라갔고요. 독일은 0.8%, 그리고 영국도 0.28% 올라갔습니다. 유럽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이제 연결되면 해 떠는 순서대로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은 또 올라갔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이 0.25% 올라가면서 14.36이 올랐거든요. 당연히 사상 최고입니다. 5,732.93. 결국 5,700을 달성을 했어요. 이제는요 S&P 500이 6,000 간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6,000. 장난이 아니죠. 대형주 중심이 6,000까지 간다. 이야, 시장 진짜 엄청나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 지수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0.2가 올라서 83.57이 올랐는데 42,208.22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상 최고치입니다.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지수까지도 사상 최고치가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 난리 났다, 환호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야, 이게 끝이 어디야 도대체. 천장이 어딘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 종합지수도 0.56이 올랐습니다. 100.25가 올라서 18,074.52까지 올라갔습니다. 참 시장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깜짝깜짝 놀라시겠죠. 오늘 말입니다. 시장에 나쁜 지수가 나왔거든요. 나쁜 지수가 나왔는데도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사실 시장의 나쁜 지수는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9월에 98.7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보다 높으면 이게 소비를 많이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요. 100보다 낮으면 소비를 줄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의 어떤 기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98.7까지 떨어졌으니까. 8월에는 105.6까지 올라갔던 게 9월에 98.7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6월에 97.8이나 4월에 97.0보다는 높지만 이게 갑자기 떨어진 걸로 보면 무섭죠. 105.6에서 98.7이에요. 지난 6월에는 101.3에서 97.8이었거든요. 지난 4월에도 103.1에서 97이 떨어진 걸로 보면 9월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침체 신호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에서는요. 나스닥도 올라가, 다우산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 S&P 500도 사상 최고치 또 올라가고 끝간데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이 걱정이 되죠. 당연히요. 시장이 걱정이 되죠. 저는요 여러분 결국 시장에서는요 거품의 어떤 신호 터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계감 가지고 봐야 됩니다. 종목별로 보더라도 오늘 시장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5,091.78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1%나 올라갔습니다. 1.31%.
그러니까 반도체 올라간다 이 말이 되나요? 엔비디아가 3.94% 올라가서 120.87을 기록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도 좀 올라가겠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 전자도 그렇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고 엔비디아 주가도 올라갔는데 우리도 함께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IT 애플이 또 올라갔습니다. 227.37까지 올라갔습니다. 0.4%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IT도 좋은 거예요. IT도 좋으면 반도체는 당연히 좋지 않겠어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IT 같으면 뭐 아무래도 LG전자나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LG 이노텍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니까 참 대단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좀 오늘도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테슬라 254.2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1.71달러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전기차나 2차 전지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러분 시장을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시장에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힘을 가지고 올라간다. 테슬라도 애플도 엔비디아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지만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7까지 떨어졌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이 좀 특이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 시장 조심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오히려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진 게 깨름직하게 걸립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돈을 푸는 것은요. 그때가 좋아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봐야 되거든요. 중국이 돈을 푼다고 했지만 그때가 좋을지는 몰라요. 당장은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다는 거. 부채 위기까지 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